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2월 6일이고요. 목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오늘까지 16일째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중이고요. 아직 4일이 남았는데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게 사라진 건 제가 한 달 넘게 치과 치료를 받는다고 음식을 한쪽으로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치료가 끝이 나서 그 불편함은 털었는데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예전에 제가 37대였나 38대였나 13일 동안 아침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13일째 되는 날 잠시 짬이 날 때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가서 괜찮은 위스키를 한 병 샀어요. 13일 동안 쓰러지지 않고 기특하게도 버텨준 내 자신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요. 근데 그때는 30대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휴, 여튼 그래도 힘을 내서 웬만하면 휴방 없이 결방 없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그날 하루 이제 보도되는 기사를 소화하는데도 버거워요. 그런데 지금 국조특위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저께 있었던 그 탄핵재판 5차 변론기일이라든지 오늘 있을 6차 변론기일도 제가 지금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게 보도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나누어서 국조특위도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도 제가 요약을 해서 그때 몰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 하루 있었던 뉴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시작은 정치 뉴스가 아닌 걸로 제가 전달을 좀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정치 뉴스를 한참 소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음악을 가게에서 틀고 TV는 그냥 소리를 0으로 해서 아무 채널이나 틀거든요. 그럼 제가 주로 JTBC를 많이 틀어 놓습니다. 근데 요즘 썰전에 이런저런 이준석이나 뭐 전원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이크 주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썰전하는 시간에는 MBC를 틀거든요. 근데 JTBC 차이나는 클래스의 이런 패러디인지 모르겠는데 MBC에 선을 넘는 클래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강사 설민성 님이 그 명성황후 뮤지컬 명성황후 배우들을 대상으로 역사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신기해하는 거는 뮤지컬에 있는 대사가 설민석 님의 강의 안에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하는 시간에 마침 또 가게가 좀 한가했거든요. 보다가 중간쯤에서 울었습니다. 설민석 님도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치우친 의견이 있지 않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하시던데 저도 민비라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한 평가는 따로 두고요. 마이크를 다시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가 좋으려나? 여튼, 민비라는 사람의 평가는 따로 두자고요. 따로 두고, 일본 저 외놈들이 궁에 침입해서 그렇게 무도하게 한나라의 왕비를 죽인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아까 성조기 집회하는데 굉장히 앳된 여자가 인터뷰를 하던데 개헌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굳건한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미일 동맹. 일본은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게 사과를 한 적도 없고요. 보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사늑약이 있고 딱 1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가, 일제시대 피해자가 생존해 계십니다. 제가 아까 요즘 이제 제가 짜민할 때 뭘 잘 보냐면요. 인스타 릴스가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인스타 릴스가 재밌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보는 거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걸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릴스가 있었냐면요. 독일 사람이 오른팔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릴스가 전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거 아령을 들고요.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왼손 운동하다가 오른손을 이만큼 들려고 하니까 2차 대전 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푸통 내려요. 안 돼! 이러면서. 노인! 이러면서.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또 2차 대전 군가가 나오면서 하이일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푸통 내려요. 안 돼! 이러면서. 그게 한 3번, 4번 반복이 되면서 아령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독일 사람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독일 사람들의 역사의식입니다. 2차 대전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나라는 그 죄를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독일인들의 역사의식입니다. 일본은요, 해상자위대 깃발하고 2차 대전 우길선천기하고 각도 조금 틀리면 그게 다른 깃발입니까? 같은 깃발이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국제 경기에 그거 몇 번 가지고 들어갔다가 제재 당했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개새끼, 걔한테 미안하다. 십새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던 안보실 차장이 있고, 그 안보실 차장이라는 자는 공식 석상에서 행사를 할 때 국기 개양식이 있으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합니다. 그게 지금의 행정부입니다.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김문수는요,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에 부합하는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말은 좋죠. 그러면 과거는 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그 친일파들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중국과의 관계는 왜 부정합니까? 대한민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 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수출 시장이 열려서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리고 이념이 다르지만 다른 이념을 인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수출하자고요. 근데 그 나라 외교는 망쳐먹고 대한민국한테 하등 이득도 없는 일본은 왜 용서합니까?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이 왜 동맹이 됩니까? 미쳤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동맹이라고. 그래서 서민석 강사님이 명성황후 민비의, 제가 굳이 민비라고 부르는 걸 보면 제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실 건데 굳이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튼 민비의 죽음의 그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권은 일본한테 퍼준 거 보세요. 일본을 작은 형님, 미국을 큰 형님처럼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외교 정책적으로는 일본을 더 큰 형님으로 떠받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교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일본 국구들이 어리둥절했잖아요. 쟤네들 왜 저러나? 쟤네들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해줘도 되나? 싶을 만큼 해줬다고요. 지금 정권이. 그 생각이 나서 그 민비의 죽음의 과정을 보고도 제가 억장이 무너지면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여러 범민주 유튜브에서 김태효의 이런 내란 가담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심은 하고 있지만 정황뿐인데 저는 만약에 가담한 게 있다면 샅샅이 밝혀져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정치 뉴스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매불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매불쇼는 유시민 작가님이 풀로 출연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직접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시민 작가님 출연하시는 컨텐츠는 항상 옳죠. 그래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는 안 했는데 그 손석희 님이 나오시는 질문들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하셨거든요. 단독으로. 장시간 질문 답변을 이어나가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온털이 한번 박혀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을 잃었는지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있는 두 사람의 덕담 주고받기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제가 삐딱했다면 어쩌겠어요. 내 유튜브 채널인데. 여튼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는 중재자가 되고 싶은 중간에서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거야 라는 레거시 미디어의 황태자와
국회의장의 덕담 주고받기. 저는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국조특위를 통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통으로 안 보면 하나의 문답에 대해서는 제가 잘라서 전달해 드린 걸 굉장히 꺼리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명확한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12.3 그 친위 쿠데타 때 이제 민간인이 주요 업무 종사자인 걸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죠. 노상원. 근데 노상원의 그 메모를 봤을 때 우리 대부분은 경악을 했죠. 이런 어떻게 인간이라면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나 경악을 했는데 그 한 분이 국조특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봤을 때 노상원답다라고 그냥 뭐 저 정도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상원이 그 정보부대장일 때 대북 관련 그 작전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계획이 성공을 하고 내려올 때가 되면 우리 측, 그러니까 남한, 대한민국 HID 요원을 방탄조끼처럼 된 폭발물을 입혀서 보낸 다음에 내려올 때 폭사시켜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대요. 물론 그 작전이 계획이 있었지만 시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시행이 됐어도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든 살려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대요. 근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윤석열이 계엄령은 선포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가리키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개소리라고 할 뻔했어요. 제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들한테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이런 씹소리를 했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박살난 국회 본회의장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모든 3스타 4스타들의 일관적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그 진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12.3 내란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근현대사에서 계엄령을 배운 지금의 2030들과요, 그리고 선배들에게서 계엄령에 대해서 전해들은 40대와요, 그리고 계엄령을 실제로 겪은 5, 60대들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 채널을 가지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이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령을 해제할 것이니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서 이 상황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해서 국회로 가야 되겠구나.
하지만 경험상 전해 들은 바로는,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국회로 가서 막다가 최소 나도 고문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나도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각오로 거기에 달려가서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죽든 고문을 받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민들이 상상 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겁니다. 진짜 저는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 국조특위는 제가 아직 하나밖에 못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경악합니다. 진짜 그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달려나갔던 그 수많은 시민들이 아니었으면요, 지금 이 순간 이미 수만 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수만 명은 고문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고문 도구가요, 여러분. 리퍼, 송곳, 그 다음에 종이 절단하는 작두입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고요. 그리고 감금 시설이 비원 벙커입니다. 그리고요, 죽이려는 방법이요,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이 죽이고 난 다음에 소요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전쟁 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죽이려는 방법이었습니다. 12.3 내란의 내용이, 12.3 내란의 실체가 어떤지 궁금하면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댓글 다는 씹새끼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유튜브를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 쪽의 유튜버들이 씨부리는 그거 보지 말고 국정조사를 봐. 국정조사를. 윤석열 그 씹새끼가 저지르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량 학살이었는지를 국정조사를 보라고. 우리 쪽 유튜브 보라는 소리 안 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풀 영상을 보고 국정조사 풀 영상을 보라고. 너네 쪽에 하나 잘려 올라가는 국정조사 보지 말고, 나도 우리 쪽에 하나 잘려서 올라오는 그 문답 안 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럴만 했다. 예산을 줄이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인데 맞다고 쳐도 그것 때문에 수만에서 수십만을 죽이려고 해?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게 정당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참 지금 나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뭐 사우디 가서 혹은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미쳐있는 성조개 들고 있는 노인네들은 그래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 있는 젊은 애들 20대 애들 30대 애들 나는 개인적으로 대가리 속에 뇌도 없고 우동사리도 없어가지고 똥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내뱉는 모든 말 손가락으로 찍는 모든 댓글이 배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근현대사 교과서까지도 부정을 하고 레거시 미디어도 부정을 하고 저기 서점 가면 꽂혀있는 모든 책들은 꺼내서 단 한 줄도 읽을 의지가 없는 그래서 본인의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똥이 자극되면 즐거워서 그것 계속 더 자극해주는 유튜브만 쳐보고 그 이외에 어떤 정보도 접할 생각이 없는 그런 종자들 안타깝습니다.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어야지 바꾸지. 사람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바꾸? 저는 고양이를 3마리 키우지만 우리 집 고양이들 말 되게 잘 듣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고양이는 훈련은 안 된다지만 교육이 된다는 신념으로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애들 다뤄왔기 때문에 우리 애들 되게 말 잘 들어요. 고양이도 그 정도 수준은 되는데 저기 아스팔트 위에 있는 7, 80대랑 20, 30대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거 어쩌겠어요. 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 꼭지를 못했는데 그 달 그림자 그 배설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 한 꼭지는 제가 내일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잠깐 이야기하면 이제 이진우의 이제 그 답변 제한된다 또는 번복한다라는 거에 이제 그런 진술이 나왔나 봐요.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풀 영상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들의 그 단독 기사로 이미 반박되는 수사 자료가 다 나왔다. 저거 별거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한 꼭지를 더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조금 굉장히 이런 많은 정보와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제가 중요한 거, 복잡한 거를 요약해서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아침까지는 이제 목요일 뉴스, 금요일 뉴스를 정리해 드릴 것 같고요.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는 제가 그 국정조사 특위, 국조특위랑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풀 영상을 듣고 그거를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왜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